톰슨 샘플링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샘플링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톰슨이 1933년 바이오메트리카에 발표한 논문이 시초입니다. 1997년 이후에 멀티 아임드 밴딧 프로그램, 여러 개의 밴딧 머신이 있을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결국 64년 만에 부활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정리를 아주 현실에서 잘 응용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보면 구글은 광고가 주 수입원이겠죠. 그럼 그 광고를 화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당연히 클릭스루의 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식으로 계약이 되니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슬롯 머신이 당첨 확률이 높은지 선택의 문제. 온라인 서점의 경우에 고객한테 어떤 도서를 추천할 것인지, 넷플릭스의 경우에 고객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할 것인지, 아마존 어떤 책을 추천할 것인지,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 것인지, 네이버 어떤 기사를 추천할 것인지, 다 이런 온라인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선택이 두 가지 있는 경우를 봤죠. 슬롯 머신 A, 슬롯 머신 B. 각각의 성공 확률 세타 A, 세타 B. 조금 복잡하죠. 기계 A를 당겼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률이 세타 A인데 그 확률 자체가 확률을 또 갖는 거죠. 확률의 확률. 스토캐스틱, 확률적인 것이 이중으로 등장하는 거죠. 더블리 스토캐스틱. 우리는 최대한의 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기계는 서로 관련성이 없고 independent, 그리고 두 기계 간에 특별히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identical. 그래서 성공 확률 세타 A, 세타 B 자체가 각각 확립적으로 0, 1 사이에서, 확률이니까 0, 1을 벗어날 수 없죠. 0, 1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유니폼 분포, 즉 유니폼 0, 1로 가정을 했고, 이것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특수한 경우로서 베타 1, 1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사전적인 성공의 횟수가 1, 사전적인 실패 횟수가 마치 지금까지 성공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가정을 한 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minimum regret, maximum cumulative reward, 즉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서 최적의 선택은 exploitation과 exploration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즉 내가 게임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기계를 찾기 위한 exploration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exploration만 하다 보면 그때까지 배운 지식을 어떻게 exploit 하나요? 따라서 지금부터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쉽게 생각하기에 초반에는 exploration을 좀 더 할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한 머신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좀 더 confident하게 등장하면 그쪽으로 exploit해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유도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특수한 경우로서 성공 실패 파라미터가 각각 1, 1인 그런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0, 1 구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개가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디스트리뷰션이 성공 1쪽으로 가 있고,
반대로 실패 파라미터가 성공 파라미터보다 크면 좀 더 실패 쪽, 0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파가 됐든 베타가 됐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이 시행의 횟수이기 때문에 시행의 횟수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컨센트레이트 되는, 우리 지식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서로 다른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공 파라미터 알파와 실패 파라미터 베타 값에 따라서 세타의 덴시티 펑션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처음에 둘 중에 하나의 머신을, 처음에는 둘 다 유니폼이니까 뭐 아무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땡기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기계를 선택해서 성공하면 성공 파라미터를 1만큼 늘려주고 실패하면 실패 파라미터를 1만큼 느껴주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도식화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move to the right, move to the left. 즉 성공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move to the right, 평균이 증가하죠. 그 density 펑션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실패 모수가 늘어나면 디스트리뷰션의 중심, 즉 expected value of 세타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베타 1이 베타 2로 바뀌게 되고, 땡기지 않은 기계 B의 디스트리뷰션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된 게 없으니까요. 자, 이 경우에 기계 A의 분포는 move to the right, 1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덴시티가 우상향 향하는 그래프로 표현됐는데, 기계 B는 여전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남아 있습니다. 즉 유니폼에서 랜덤 넘버를 하나 무작위로 뽑고 세타의 A의 업데이트된 분포에서 무작위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 A는 move to the right 했기 때문에 좀 더 큰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세타 A의 추출된 값이 세타 B의 추출된 값보다 클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게 바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이죠. 더 유리한 기계를 더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타 A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도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이 크진 않지만 세타 B의 분포에서도 당연히 큰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바로 프로버빌티 매칭 샘플링 아이디어에 따라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 간의 균형을 나름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톰 샘플링을 보면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감에 따라서 해당 기계의 확률 분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 패밀리 내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된 분포에 기반해서 다시 샘플링을 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공 확률이 높은 유리한 기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유리한 기계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최종적인 균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계가 10개가 있다. 그럼 세타가 세타 1서부터 세타 10까지 10개가 있는 거죠. 무작위로 각각 세타 10개를 추출해서 가장 높은 세타 값을 주는 기계를 땡기고 해당 기계의 디스트리뷰션을 업데이트한 뒤 다시 10개의 나머지 9개는 그대로 있겠죠. 분포가. 땡겨진 것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그 분포로부터 다시 세타를 뽑아서 해당 기계를 성공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contextual bandit 이런 문제를 봤는데 0일 확률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확률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x 베타라고 하는 선형 함수를 이와 같이 로짓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시 세금 안 낸 사람들한테 세금 추징을 하는데 누구를
접촉해서 세금을 추징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Contextual Bandit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이런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라고 하는 특성, 여기 X는 뭐 성별도 있을 수 있고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직업, 소득, 주택 소유 형태,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성 X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접촉했을 때 세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 확률을 X의 선형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로 모델을 해서 베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베타에 비추어 볼 때 베타 프라임 X를 계산해서 그 값이 높은 X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접촉해서 세금 추정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베타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베타를 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뉴욕시에서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세금 추징을 한 결과 상당히 효율적으로 징세 인력을 쓸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추천할 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I가 고객입니다. J가 책입니다. 따라서 고객과 책의 특성을 결합해서 XIJ라고 하는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리그레이션 문제처럼 Y를 X베타 플러스 L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책에 대해서는 책을 샀느냐 말았느냐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뭐 사인만 관측하는 거니까 스케일을 제약하기 위해서 베타나 엡실런이나 스케일을 1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I와 도서 J의 인터액션으로 결정되는 특성 X를 어떻게 컨텍스추얼라이즈 할 거냐, 스페시파이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유저의 특성 JI와 책의 카테고리 W를 인터액션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컨대 I와 관련해서 1이 남성이고 2가 여성이고 즉 성별에 따라서 J, 추리 소설을 추천할 건지 로맨스 소설을 추천할 것인지 이 IJ를 인터액션 하는데 베타 11이라고 하는 개수가 남성이 추리 소설에 대해서 보이는 프레퍼런스 파라미터하고 베타 12라는 것은 남성이 로맨스 소설에 대해서 보이는 프레퍼런스 파라미터라고 그러면 예컨대 샘플링을 했을 때 베타 11이 베타 12보다 커지면 남성에게는 뭘 추천하겠어요? 추리 소설을 추천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추천된 결과 그 남성이 그 추천된 책을 샀는지 말았는지를 가지고 파라미터, 프레퍼런스 파라미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책 카테고리 J를 추천하느냐 I번째 사람한테 I번째 사람의 특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X베타 값을 극대화하는 J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추리 소설이든지 로맨스 소설이든지.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x2로 표현하면 남자면서 추리 소설의 경우에 더미 변수 D11 그래서 D11, D12, D21, D22 이렇게 다 정리하면 X베타로 표현된 것이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 개수 베타 11, 베타 12, 베타 21, 베타 22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가지 카테고리가 다 더미 변수로 표현됐으니까 이른바 fully saturated 모델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수항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른바 멀티콜리니어리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중의기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여러분들이 운영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추천 시스템으로 1000명한테 무작위로 추천해보고 나머지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알고리즘을 한번 짜봐서 추천해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용한 고객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더 가져다 줬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선택을 하면 일종의 Objective Oriented 모델 셀렉션이 되겠죠. 알고리즘 셀렉션. 이 더미 변수를 쓰는 방법은 이른바 헤도닉 프라이싱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 가격 지수가 지난 11년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 컴퓨터 가격이 11년 전에도 노트북 제일 좋은 게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선이었으면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가격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노트북 컴퓨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11년 전에 스펙을 지금 가져다 주면 거의 뭐 헐값에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통제한 상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같은 노트북을 11년 전, 10년 전, 9년 전 이렇게 이동시키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계산할 때 이 헤도닉 프라이싱 모델을 쓰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컴퓨터나 IT나 기술 변화가 빠른 제품의 가격 지수를 작성할 때 이런 테크닉을 쓸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컴퓨터 가격을 Y라고 그러고 가격의 로그를 취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컨대 스펙 효과를 통제합니다. 그게 X 프라임 베타입니다. 이 스펙에는 뭐 컴퓨터의 CPU, 램, 하드 덴시티 등등 모니터 사이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스펙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 더미 D1부터 D10, 즉 원년도 대비 첫 번째 년도냐, 두 번째 년도냐, 열 번째 년도냐, 그 더미 변수의 개수 B1부터 B10까지를 추정해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원년도의 가격 지수를 100이라고 뒀을 때 첫째 년도의 가격 지수는 100 곱하기 2의 B1승, B1이 플러스로 나타나면 가격이 올랐다, B1이 마이너스면 원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추정해내서 추정된 개수를 이용해서 가격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컴퓨터 가격 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GM 자동차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코트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자동차의 품질을 개선하면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대로 있었거나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지금 노트북이나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의 라켓, 제가 1990년 미국에서 테니스 칠 때 제일 좋은 라켓의 가격도 한 $200, 지금도 제일 좋은 라켓의 가격도 한 $2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켓 가격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90년에 쓰던 라켓은 지금 갖다 주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때보다 지금 성능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테니스 라켓 가격은 품질 조정을 하고 나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예. X의 개수 베타라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해당되는 컴퓨터 스펙에 대해서 부여하는 소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는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를 리뷰하면서 구체적으로 톰슨 샘플링 아이디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응용 사례를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됐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